대선 소식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민주당인데요. 이재명 후보가 연일 차별화를 외치고 있죠. 내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무공천 방침 검토를 공식화하는 한편 전두환 공과 발언, 또 부동산 세제 완화 등의 기존 민주당 기조와는 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당내에서 일부 다른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을 유정아 상황실장이 정리했습니다. 제가 다 책임을 질 수는 없겠지만 다시 한번 우리의 부족함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사람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판단해 주십시오. 제가 그 점을 호소드리면서 사과와 부탁의 인사를 한번 드리고 하겠습니다. 네, 연일 이재명의 민주당을 외치고 있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 어제 경북 포항의 한 시장에서 이렇게 큰절을 올렸습니다. 현 민주당 정부의 부족함에 대해서 사과를 드린다라고 한 건데요. 그야말로 납작 엎드린 겁니다. 같은 날 민주당이 달라지겠다라는 선언을 하나 더 했습니다. 내년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일부 지역의 무공천 방침을 검토하겠다 공식화를 한 건데요. 민주당은 당의 귀책 사유로 발생한 보궐선거의 지역구에는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당헌이 있죠. 지난 4월 이 서울과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이 당헌을 뒤집고 후보를 냈고 또 참패를 했습니다. 이 점을 상기시킨 겁니다. 민주당의 혁신위가 오늘 이제 종로를 포함해서 5개 지역 재보선 무공천을 검토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후보님도 이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 지금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하튼 저는 우리가 국민에게 한 약속은 지켜야 된다라는 생각을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우리 민주당이 우리 국민들께 지금까지와는 다르다라는 점을 보여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 문제도 저는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내년 3월 대선과 함께 치러질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역구는 이렇게 5곳입니다. 이 중 민주당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때문에 선거가 치러지는 곳이 경기 안성과 충북 청주 상당인데요. 1차적으로는 최소 이 2곳에 대한 무공천 방침을 언급을 한 거고요. 넓은 범위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의 의원직 사퇴로 공석이 된 서울 종로도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공천 방침의 효과를 고려할 때는 이 종로를 포함하는 게 유리할 수도 있겠죠. 다만 이 대선 1번지로 불리는 종로의 상징성을 고려할 때는 종로까지 포함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종로에 나설 후보자, 대선 후보의 러닝메이트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죠. 대선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다는 점이 고민이 될 듯한데요. 네, 이 후보 원톱의 민주당 선대위 순항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일단 은둔했던 이 후보의 지원군이 나타나서 후보에게 힘을 실었습니다. 이해찬 전 대표입니다. 민주당의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만 보이는 거 아니야. 선대위 어디 갔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선대위를 너무 크게 꾸렸다가 예. 그게 효율성이 없다고 해서 줄였지 않습니까? 예. 그 줄여가 지금은 이제 기능적으로 잘 작동을 하고 있고, 이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보기에는 뭐 상당히 효율적으로 잘 작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 전 대표는 이제 선거가 얼마 안 남았으니 민주당 진영 사람들이 전면적으로 나서야 할 시간이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이어서 이해찬 전 대표까지 등판을 한 건 민주당 내 열성 지지층까지 적극적으로 나서라라는 메시지로 풀이가 됩니다. 이 후보가 이 중도층 공략에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다면요. 이 두 사람은 열성 지지층을 움직이는 이 투트랙 전략으로 다시금 원팀을 강조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시점에 민주당의 원팀이 필요한 이유, 이 당내에서 이재명의 민주당에 대한 물음표가 나왔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 후보의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에 대한 공과 발언인데요. 전두환도 공과가 병존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전두환 삼저호황을 잘 활용해서 경제가 망가지지 않도록 경제가 제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한 것은 성과인 게 맞습니다. 네, 이 발언 중도뿐 아니라 보수표까지 끌어오려는 시도다 이런 분석이 나왔는데요.
당내에서는 물론 이 후보의 발언을 옹호하는 목소리 나왔습니다. 하지만 당장 우리 당 가치에 반한다는 공개적인 비판도 나왔는데요. 오선의 공동선대위원장 이상민 의원입니다. 아무리 우리 당 후보라도 아닌 것은 아닙니다. 내용적으로 국민의 지배적 여론이나 민주당의 기본 가치에 반하고 절차적으로도 너무 쉽게 왔다 갔다 말 바꾸는 것입니다. 국과장도 못할 정도로 국민의 호된 비판을 받는 인물인데 네, 또 다른 발언, 이 후보의 이 부동산 세제 완화 발언도 당내 논쟁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 후보는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유예를 하고 종부세도 일부 손봐야 한다 이런 주장을 내놨죠. 현재 이 최근에 매물 잠김 현상 때문에 다주택자의 어려움이 있고 또 시장 공급이 부족하기도 하니 다주택자에게 퇴로를 열어주자 이런 주장입니다. 현재 양도세는요. 2주택자에게는 20%포인트, 그리고 3주택자에게는 30%포인트를 추가로 매기는데 이걸 1년 정도 한시적으로 미루자라는 주장인데요. 1년 정도 이제 한시적으로만 유예를 하는데 6개월 안에 처분을 완료하면 중과 부분을 완전히 면제해 주죠. 9개월 안에 처분을 완료하면 절반만 면제를 해주자. 12개월 안에 완전히 처분을 완결하면 4분의 1만 해주고 다시 1년이 지나면 원래 예정된 대로 중과를 유지하자. 이런 아이디어를 내서 제가 당과 협의 중입니다. 네, 아주 구체적인 제안까지 내놨죠. 이 후보는 당과 협의 중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일단 본인의 의견을 먼저 던져놓고 본 셈인데요. 당내 반응 엇갈립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지난해 이미 양도세 중과 유예 정책을 폈지만 별 효과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작년 5월 말까지도 다주택 이 양도세 중과를 시행을 안 하고 시행을 유예해 줬었거든요. 그래서 5월 말까지 계속 팔아라. 다주택에서 빠져나가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효과가 별로 없었다. 는 그런 검토 의견도 있어서. 네, 반면 후보의 선대위에서는 지금은 1년 전과는 상황이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치솟던 부동산 가격 고점을 찍었다. 이제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표가 나오고 있으니 이번에는 정책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런 설명인데요. 1년 전에 그런 유예를 했을 때는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가파르게 상승하는 국면이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주택 가격이 좀 하향될 수 있다라는 그런 지표들이 좀 나오고 정책 환경이 다른 거죠. 변화됐습니다. 정책 효과가 날 것이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정책 효과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인 건데요. 이런 상황에서 기존의 정부 정책을 뒤집으면 오히려 정책에 대한 신뢰가 훼손된다 이런 주장도 나왔습니다. 역시 이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할지라도 이 매물 잠김을 해소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이런 문제가 논의되고 있으니까 팔려고 했던 사람들도 물건을 거두어들이거나 오히려 정부 정책의 신뢰가 훼손돼서 정부를 믿고 그 기간에 매도를 했던 분들에게는 크나큰 정부가 좀 신뢰를 훼손한 행위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의견이 엇갈리는 민주당과는 달리 국민의힘은 원래부터 양도세 중과에 부정적인 입장이죠. 원희룡 총괄정책본부장은 다주택자 양도세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또 아예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는 법안도 국회에 이미 제출했다고 했습니다. 이제라도 문재인표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했다니 다행이다라고도 했는데요. 윤석열 후보는 그러면 왜 이 정부에서는 못했냐라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의견만 정리가 되면 여야 합의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대목인데요. 선거가 다가오니까 민주당에서도 뭐든지 표될 만한 거는 다 일단 얘기하자 하는 건데 그게 그렇게 쉽게 턴할 수 있는 거면 왜 이 정부에서는 못했는지 과연 그게 믿을 수 있는 건지 좀 의문이 듭니다. 네, 문제는 이런 민주당의 잇단 변화와 차별화, 유권자의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는 부분입니다. 정 의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이 후보는 당분간 이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은 문재인도 아니고 윤석열도 아닙니다. 이재명은 이재명입니다.
네, 이재명 후보는 오늘 코로나 선제 검사를 하고 모든 일정을 취소를 했는데요. 확진자와 1m 정도 거리에 있었는데 밀접 접촉은 없었지만 방역의 모범을 보인다는 차원이라고 합니다. 민주당은 앞서 윤석열 후보가 일정 중에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진을 공개를 하면서 수차례 방역 수칙을 위반했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오늘 일정 전면 취소 역시 차별화를 위한 행보라는 분석 나왔습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재명, 전두환 공과 이어 부동산 세제 완화에 무공천 방침까지 차별화 행보.